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오늘 오후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주최의 공수처 반대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애국단체들도 오늘 시위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2032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에 협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축구팀이 북한에 가서 그렇게 협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무관중 시합을 하고 온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라서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북한이 올림픽 정신을 지키지 않는데 그런 북한과 남북 공동올림픽이 되겠습니까? 올림픽은 정치로부터 결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 공동올림픽 구상 자체가 정치적으로 올림픽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막아야 합니다. 남북 공동올림픽은 지난 평창올림픽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결국 그때도 좌파 정권이 있다면은 김정은의 대남적화 전략에 협조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비로소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제 눈치를 채습니다.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파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했습니다. 또한 이해하려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좌파를 그냥 미국의 리버럴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의 핵심에 주사파가 있다, 김일성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게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미국 민주당 안에 스탈린주의자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니까 애써 외면하다가 이제 비로소 문재인 정권을 상대해 보니까 한국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사상 공세에 노출되어서 넘어가고 있구나, 한국이 사상적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너무나 이념 문제가 외교에 영향을 주니까 이제 눈치를 챘다 이거죠. 앞으로 소개해 드릴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미국 시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북한이 이렇게 독하게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느냐 하면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추종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저항하지 않는다. 무저항이다. 일종의 노예로 본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을 자신들의 노예로 보기 때문에 노예는 아무리 가혹행위를 가해도 아프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종의 정신병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힐 차관보, 전 차관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랫동안 북한과 접촉을 해보니까 북한은 한국의 좌파를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좌파를 내심으로는 경멸한다. 왜 경멸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맞서지 않으니까. 아주 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이런 독사를 막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팀을 이렇게 푸대접해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북바라기의 행태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북바라기는 뭐냐? 북한만 바라본다 이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김바라기죠. 해바라기는 해, 북바라기다, 김바라기다, 김정은 바라기죠. 그럴수록 바른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문재인이 굽힐수록 세게 바른다는
밟는다는 게 이게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미봉남 정책이라고 그랬죠. 미국과 통해서 한국을 고립시킨다. 미국과 친하다. 지금 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친해요. 그러면서 폼페오하고도 상대하지 않고 문재인과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손잡고 한국을 고립시킨다. 이런 통미봉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통하면서 한국을 봉쇄한다는 통미봉남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탄핵당한다든지 내년 재선에서 낙선하면은 이 전략은 먹히지 않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틀 전 VOA와 미국의 소리 방송,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통화하면서 북한이 여전히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하찮게 만들려고 하는 동시에 미북 정상 간의 우호관계를 통하여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을 한 사람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대사 대리를 한 사람이라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정을.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각각 다른 게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목표는 뭐냐? 이것은 대한민국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적과 통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최종 목표로 북한이 모든 안보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대한민국 소멸, 대한민국을 없애는 데 두고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역시 한국에 근무한 사람이라야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존재 이유가 대한민국을 없애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없애지 않으면 종국에는 자기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크리스토프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육자회담 대표도 그리고 잠시 주한 미국 대사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은 한국의 진보 세력을 좋게 여긴 적이 없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약점을 잃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봤습니다. 북한은 당당하게 맞서는 한국의 우파를 존경하든지 겁내지 왜 자기 편을 드는 사람, 밟으면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는 사람을 왜 존중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북한이란 이 체제는, 독재 체제는 잘해주는 사람은 경멸해버립니다. 맞서고 싸우고 덤벼드는 사람을 존중하죠. 조폭들은 다 그런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아 전 수석 차관보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내에서 민주주의, 내셔널리즘을 앞세워가지고 이념공세를 벌려가지고 한국을 뒤흔들고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한국은 당하기만 하고 절대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존재니까 한국을, 그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를 무시한다. 오히려 무시하는 전략을 당당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북한은 한국이 대화와 협력, 화해를 훨씬 더 원하고 있으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한국은 늘 손을 내밀고 협력하고 화해하려 한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북한이 아무리 문재인 얼굴에 침을 뱉고 하더라도 한국은 무조건 손을 내밀고 갖다 바치려고 할 테다. 노예로 본다는 거죠. 결국 노예로 본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노예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념 공세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념 공세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비로소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모든 것이 이념에서 비롯되었다. 즉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고백을 문재인 씨가 그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했다. 김영남, 김여정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미국 전문가들도 이제 좀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벌려가지고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군사훈련 완전 중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힐 차관보는 북한이 폼페오 국무장관도 무시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무시한다. 오로지 트럼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접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정호라는 북한 노동당의 아주 중요한 부서인 39호실에서 외화벌이에 종사했던 아주 고위 간부 출신이 2014년에 한국으로 탈출했다가 한국에서 2년 뒤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살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북한 입장에서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한미동맹 해체다. 주한미군이 스스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는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남침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을 공격하든지 포위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결국 협상에 응하게 될 것이다. 또는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는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과 국민과 더불어 결사항전을 결심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남침할 때 문재인 정권이 이승만식으로 결사항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협상하자고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항복할 것이냐. 앞으로 2년 몇 달 남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